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 자치와 이 통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도전, 혁신, 사람 세우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장입니다. 1년차 이장. 예, 제가 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고, 저희 마을 잔치했던 거, 그리고 올해 초에 대동계 마을 총회 했던 거 평상시에 20명 59명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성공적으로 마을 행사 치렀고요. 지금 우리 마을 청년들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예. 저의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변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속담도 이제 고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여든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 고쳐야겠죠? 3살 버릇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3살 버릇 100세까지. 근데 문제는 3살 버릇을 계속 유지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에서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살 버릇 지금 고치셔야 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제 버릇 중에서 나쁜 것이 우리 자녀한테 넘어가고, 벌써 자녀한테 넘어갔을 겁니다. 여기 계신 이장님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누구한테 또 내려가냐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그 버릇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노력할 때 자녀도 노력할 수 있고, 자녀가 노력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그런 버릇이 더 좋은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낙이 온다. 하지만 이 속담 역시도 고쳐야 합니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입니다. 우리 이 통장님들 쪽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고생 끝에 욕먹는다입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하는 게 이 통장이라고 하는데, 고생 끝에 욕먹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와야 하나요? 낙이 온다가 아니라, 이 골병 든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환갑 나이를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생 끝에 골병 들기 전에 환갑으로 해서 이제 낙이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환갑을 넘어서 100세 시대다 보니까 고생 끝에 골병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통장 이장을 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이 통장님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통장 월급 문제, 예, 크죠? 참 이슈입니다. 요즘 핫 이슈입니다. 법제화라는 부분과, 법제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올리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걱정된다는 의미는 또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과연 이제 월급을 올리면 마을에 이제 시종마을에서 그분들끼리 이제 그 직책을 넘기면서 할 거지는 아니냐? 그러면 이제 돈을 받으니까 이제 봉사가 아니라 네가 일이지 않냐라고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걱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그것도 말이 되고, 네, 합당하게 또 이제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좀 이해가 가고, 그래서 참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장 평균 나이 이제 70대. 제가 이 통장 협의회 회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장님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70세라고.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또 대안으로 2020년도 최연소 이장님 사례가 이제 영상이 이제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볼 기회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을 이제 적자 운영으로 해서 마을 문제가 되는 마을들이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을 사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돈이 없다가 보니까 또 마을 주민의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발전기금이나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 돼서 뉴스에 나오시는 이제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사업을 또 열심히 또 해보려고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갈등의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고 되게 욕먹고 또 그런 마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 정관 수정이라는 부분 좀 더 얘기해드리고 그걸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민이 이제 오면 마을의 갈등이 이제 계속 신규 주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기존 주민보다 이사 오신 주민이 50%가 넘어가는 마을들도 이제 여럿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의 이제 갈등, 그분들과의 갈등,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신규 주민들과 갈등, 마을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다. 또 이거에 대한 계속 악순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우리 이 통장님들께서 고민을 해봐셔야 할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이장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의 전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마을의 또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잘못 걸리면 벌금 5천만 원 내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사례도 조금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장 사무인계 문제,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땐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도 조금 이따가 해답을 좀 드려보고요. 지나친 많은 읍면동 행정 이제 지시 전달로 인해서 이제 이게 또 이 통장님들의 너무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일 때문에 이 부분에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또 방법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또 읍면동하고 또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 부분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통장 보험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조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농업 폐비닐 수거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또 대안을 얘기를 해보고, 또 리더십, 이것도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말하면 사람이 따르는 이 통장님이 있고 사람이 외면하는 이 통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로 지금 지난번 강의 후에 저를 붙잡고 반장 시스템을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듣다가 보니까 제가 이 통장님들 쪽엔 저런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다른 통장님한테 전했더니 자기네 통장의 반장님들 너무 협조를 잘하면서 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했더니 뭐 밥도 사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 그게 리더십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주제를 오늘 40분 안에 모든 걸 다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궁금해하거나 더 한다라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셔야지 시간을 넉넉히 잡고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의 이장이 된 지 딱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마을 이장을 맡기 전에 마을에 있는 자원에서 재산에서 적자 350만 원씩 매년 꺾여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장을 하고 마을의 흑자 200만 원을 만들어 드렸고요. 마을 지원 사업도 매년 꼴찌 11개 리 중에서 꼴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올해 보니까 3등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지금 기존에 시작할 때 한 2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까지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 예, 저 잘했죠. 예. 근데 노하우는 가능하지만 시간 공유상 이제 오늘은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서 왜 저 막내를 마을의 막내였던 저를 이장을 시켰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까막눈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한글 충분히 읽으시지 않냐고.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뭐가 까막눈이냐 했더니 컴퓨터, 스마트폰, 문서, 회계 이런 작업을 못해서 까막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놀랬어요. 그런 게 되게 업무에 필요하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저 말고 이장을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을 분위기가 있어서 막기 위해서 또 저를 또 끄집어낸 거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읍면동에 가면 젊은 이제 면 직원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잘.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널 지켜봤는데 네가 하는 모습이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너한테 이걸 시켜본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또 돈이 없어서 마을이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돈을 벌어오고 네가 마을에 사업을 해서 그걸 하면 이 마을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젊은 사람을 지켜보다가 저에게 이장을 권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어르신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을에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지만, 근데 그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관찰하시고 이렇게 도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혁신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이 이만큼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 살얼이 났다라는 방송에 2020년도 최연소 이장님 28살의 이장님 귀농 4년차,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제가 귀농 몇 년 차에 이장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년 이상 마을에서 지켜보다가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마을 총무를 하시면서 통장을 딱 잡고 있으면서 이장한테 대외 업무 돌아다니는 거, 마을 찾아다니는 일을 부탁을 하면서 돈은 총무님이 관리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저 마을도 되게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이 통장님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저를 보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통장을 해도 또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총무님이, 나이 있으신 총무님이 딱 지키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 건지,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잘 지켜보시고 그럴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떻겠는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강의 주제가 지방자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방자치 이전,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올해 마침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또 주민자치회로 업그레이드를 하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막 열심히 찾아보고 봤더니 결국은 여기 위에 말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이제 중앙에서 모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돈을 제대로 써면서 지방 자치를 해봐라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도 2020년도에 이제 법 개정이 되고 2022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서 그걸 해보라는 소린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규약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시장님이 권한을 넘겨주셔야지 예산이 넘어오면서 정말 주민자치가 진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주민들이 맨날 싸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걱정이 돼서 이걸 주민자치나 그걸 못 주고, 주민들도 이제 시에서도 이거를, 시군에서도 이걸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또 중앙에서도 이걸 못 내려주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의 행정, 자치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국민이나 주민이 진짜 민주주의 정신과 그거를 실천을 해가면서 뭔가 행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의 신뢰가 형성됐을 때 이게 가능한 게 자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거를 자꾸 우리 마을 이 통장님들도 만들어내고 이 통장 내 안에서도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면으로, 읍으로, 그 다음에 읍과 면이 잘 되면서 결국 시나 군에서도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선봉에 우리 이 통장님들이 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장을 하면서 뭘 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통장 규칙이 있다고, 아냐고, 저 모른다고 했더니 그거를 좀 보고 거기를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고, 거기서 싸우게 되면 그거 갖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 미리 이걸 한번 알아야 한다고, 그런 게 있냐고 해서 검색을 했더니 고령시 이통장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계룡시라면 계룡시 이통장 규칙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저희 보령 거 이제 임명장 그 내용을 규칙을 좀 보면 그 중에 임무 파트가 있어요. 임무 파트를 하나씩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장의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관할 주민의 지도라고 써 있는데요. 반장에 대해서는 이제 역할을 무엇을 할 건지,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서, 만들어 나가야겠죠. 서로가 협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이제 읍면동에서 내려오는 이제 지침들을 잘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그걸 주민 지도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을 안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에 이제 이제 도시 스타일적으로 합리적인 뭐 그런 방식으로 농촌을 바라보다 보니까 충돌나는 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네도 지켜라 할 때 이게 충돌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사례로 보면 상수리나무 이제 거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던 거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보수를 또 지정해달라고 하고 이게 너무 병들어가지고 산림공원까지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점검을 했더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를 지금 뭐 잘라놔야 할 거 여기 썩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자를 거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또 시멘트 처리해서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 또 이제 이렇게 가지가 찢어질 수 있는 부분들 수술을 해가지고 와이어를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마을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돼요? 했더니 이거 마을에서 제사 드리는 나무라서 안 된다고. 근데 또 아까 이제 나무병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무를 살리려고 하고 오래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해야 한다고 했더니 설득이 또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던 분들까지 설득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걸 하려고 하면 하루 전에 먼저 좀 절을 하고 해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절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또 가능성 있는 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의무적으로 다 모시나요? 저희 나이 대 이후로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시대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열에 9, 8 이상이 부모를 안 모신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못 하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또 지켜나가야겠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서 좀 배려를 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변해 나가는 거에선 또 어쩔 수 없는 거 서로가 그리고 또 갑자기 무조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하면서 변해 나가야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기관에서의 전달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달에 30건에서 뭐 70건까지도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이제 이통장 회의를 이제 2번씩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달 사항들도 체크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또 하면 좋겠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주지를 먼저 이 통장님들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마을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마을분들한테 전달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3가지로 좀 저는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은 거 이권이나 혜택이 있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 인원동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게 중요시하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못 해드리면 또 관도 조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또 전달해 주는 거가 또 있고요. 그러면 또 알면 좋을 정보가 있는데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정보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잘 알려주려고 하면 전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보령시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는 걸 또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제 휴대전화하고 집전화로 보내기 전에 그 모바일로 해서
문자 비슷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면 한 번에 이 네 가지를 다 한 번에 쭉 뿌려버리기도 하고, 방송을 많이 하기보다도 좀 이게 몇몇 사람만 알면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어르신까지 크게 몰라도 되겠다라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서로가 전파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만 딱 해서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지 전송이 불가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문서, 복잡한 문서를 좀 공유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을 안 하시겠다라는 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알고 이제 연락을 안 드려도 되고, 이제 대개는 집에서 한 사람 정도에서 많으면 두 사람 이게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저희 이제 산업화 시대가 왜 생겼냐는 것처럼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는 게 우리 이장들과 이통장님들의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앱,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룹,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을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사항에서는 이 통장들한테 전달 사항이 너무 많고 이 통장을 너무 보조 업무 전달자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마을에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산불조심 안내 같은 경우 이 통장을 통해서 알리지 말고 직접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이제 마을에서도 그런 의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복잡한 서류인데 이 통장들한테 이걸 넘겨서 하라고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직접 전달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장유유서로 많이 바라보세요. 근데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상호 작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가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신규 주민들도 나한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느냐, 니네는 이제 새로 왔으니까 힘없는 사람이 지켜 따라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통장과 읍면 동사무소의 관계는 또 어떤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같이 한번 자치를 행정해보고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보조야라고 바라보는 또 읍면동 사무소 분위기가 또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지금 우리 읍면동이 이제 지금은 되게 그런 존중한 관계를 바라봐 주시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이제 자치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 관계 안에서 돼야 하고 주민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되어야지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고 더 더불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그분들 현황을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간혹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가 잘못 이제 걸리면 5천만 원 벌금을 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제 이용 동의서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로는 제가 보령시 마을 만들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모이고 그 중에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 280명 중에서 이제 가족들 위임장을 갖고 와서 189명이 이제 모였다라고 판단하면 94명만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마을 분들이 이게 한번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서 여기서는 마을 규정으로 이걸 넣어놓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사례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이 통장님들이 이제 사인을 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거 어디 사는지 그거 서로 파악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읍면동에서는 그분들한테 이장이나 통장이 당신의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이걸 하겠다라고 이 통장 그 동의서, 정보동의서를 받아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까칠하게만 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탈북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즘 탈북인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목숨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이제 탈북인인지를 이제 숨길 테니까 잘 모르고, 당신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 있어요 하고 이제 연락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갑자기 예민하게 어떻게 내 정보를 알고 전화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문제로 걸 수도 있고, 예, 간혹 까칠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실 확인과 사고 보고, 예, 지금 보이다시피 뭐 가뭄이 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점검하고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체크를 하는 게 또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독과금 수납하고 독려, 그 다음에 자재 배분, 세금 징수 이제 협력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마을 물품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책 사업 업무 협조 지원. 마을에서 이제 뭐가 뭐 터졌어요. 뭐 도로를 좀 더 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 통장님들이거든요. 근데 또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또 신청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을에 상수도 공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청 공사하거나 뭐 그러면 또 우리 이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제 사업이 이제 무척 큰 게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릴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열정적인 이장님들은 마을 지원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일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제 큰 건물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면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 서류를 보고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걸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니네가 좀 알아서 해보고 서류 넘겨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 부분에서 자기네 유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업자들이 이제 이 통장님들한테 발전기금이라는 걸 또 내밀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해결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또 마을 잔치를 하거나 마을에 통장에 넣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나쁜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TV 출연도 하게 되는데,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이 통장님도 있는 반면에, 이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지역에 하면서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 이제 대장 역할. 그래서 서류가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왔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영농회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통장님들에 비해서 이장님들, 농사 짓는 시골 농촌 이장님들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봄에.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니게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도 좀 농사가 작은 편인데도 되게 많은데, 농사가 큰 데들은 정말 이장님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충분히 이게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골 이장이 되면 이제 공동체를 또 운영을 해야 돼요. 통장님들은 그런 게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거 시골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수익 사업도 해야지, 뭐 개발위원회도 모셔야지, 마을 청소도 해야지, 어버이날 행사해야지, 뭐 해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이거를 보면 정말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참 이 통장 하면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장 규칙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보다 보면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이 통장님들 공무원일까요? 공무원이 아닐까요? 예, 공무원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법에 걸려서는 이 통장도 준공무원이라고 이제 또 해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SNS에다 좋아요 누르는 것도 선거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선관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도 되게 선거기간 조심하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 마을에서는 이 통장이 서로 한다 하고 막 싸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서로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이 규칙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규칙들이 그런 부분이 자세히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이 규칙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규칙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맞다 뭐하다 하다라 보면 이 규칙에 의해서 판결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건기 때문에
저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이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마을 주민을 모두 데리고 이거 100%를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주민과 마을 회원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마을 주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에 주민 등록을 등록한 사람을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을 회원은 마을 주민이면서 연회비를 내고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을 활동 안 하는 주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마을 회원과 주민으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면 늦으면 이걸 또 못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마을 사업이라든지 뭘 하려고 하면 이 정관 고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을 고친다라는 거 부분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제 정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회비를 낸다, 뭐 연회비를 낸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관은 저희가 보령시 마을 만들기 통해서 마을 정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QR코드 딱 되면 거기 블로그 주소에 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칭찬받는 이 통장님이 되시길 모두 원하시잖아요. 근데 끝이 아름다운 이 통장님이 되셔야 하는데, 이 끝을 아름답게 이제 버튼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인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무인계라는 걸 또 잘 모르시던데, 저희 보령시도 사무인계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양식에는 뭐 직인도 있고, 아니면 뭐 세금 납부하는 지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열세 현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하나 놓쳐서 저희 한 달 동안 방송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을 방송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그런 일들 안 당하게 이것도 QR코드에다가 대고 클릭하면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통장 법제화,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법제화라는 게 뭘까라고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법률로 정해 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통장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시군에서 월급을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법제화라는 거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나라법으로 이제 커지면서 지원이 이제 나라 전체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이제 법제화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장하고 통장이 다 합치면 11만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장님이 2배 가까이 많죠. 그 다음에 이 통장님들 한 달 월급,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는, 1년 연봉으로 봤을 때는 468만원. 기본 수당은 30만원, 상여금은 200%, 회의당 수당은 2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르다라면 시군마다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저 돈이 더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이 통장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상해보험,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이 이제 시군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시군마다 보험이 이제 내는 금액이 다르니까 혜택이 다 달라서 이거를 하나로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보령시에서는 이제 종합검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또 없는 지원도 있고, 시군마다 이게 다 장학금이라든지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제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7월 30일 날 이명수 의원 외에 11명이 이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멀었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방범대도 법제화를 통과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대요. 거기는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데, 이 통장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 법제화하고 이 통장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 법제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법제화에서는 이제 이 통장에 대한 월급 확산, 예산 확대, 이거는 포함을 안 시켰대요. 이걸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하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먼저 저에는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뭘 기준을 좀만 집어두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의원님들 만나면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왜 11명이 이제 12명, 20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우리 이 통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지원 사업에 연기한 마을 이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을에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이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예초 작업을 할 젊은 사람들 이제 점점 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빈집 수건 사업이라든지 실버홈 사업이라든지 후계자 영농 자금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마을 청년 마을이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 나가면서 기존 사업과 연계하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마을에서는 올해 저희가 570만 원 태양광 이제 사업으로 나오는 돈을 이제 소득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소득 사업이 좀 막히면서 오히려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 해서 청년들이 공방을 만들 때 570만 원을 기획값으로 살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정도의 또 사업비를 또 따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에 기회를 주는 거를 이번에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으쌰으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시군에서는 제가 컨설팅도 해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 가서 상담해드리고 해결책을 같이 머리 맞대서 생각해보고 노력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마을 중에 한 마을이 이렇게 막 기와 마을이고 또 그 체험 마을은 한 이제 30평짜리가 막 4개, 3개인가 있는 너무 거기 부분만 한 20억 이상이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을에 그 사무장님이 69세고 막 그러시는데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의 막내급이래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1,5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원을 받으셨는데 만들어 놓고 상품을 만들어 놔도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모집을 해서 이거 해볼 수 있는 걸로 임대할 거냐 청년 육성할 거냐라고 했더니 청년 육성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한번 도전을 또 서로 해보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군들 이제 청년 후계농으로 이제 그 친구들 버팅기거나 아니면 청년 마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우리 개화 1, 2에서 했던 건데 혁신형 농업 폐비닐 수거장 사례의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농촌이 이 농업 폐비닐 수거장에 대해서 문제가 다들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 안 되는 마을은 저렇고요. 또 관리하는 마을들은 이제 수거하는 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마을도 이거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래서 선진을 좀 돌아다녀 봤더니 이거를 3개를 구분해서 CCTV를 돌리는 경우가 되게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이거를 갖다가 CCTV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결국 사람이 쫓아와서 확인하고 하는 방식이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거, 도어락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이거를 1,400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아서 3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CTV 2개를 설치해 놓고 번호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걸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좀 어르신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시지만 조금씩 그래도 해나가고 있거든요. 요 앞에 보면 이게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 지금 버려놓은 거고 여기에 또 끈들 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이 마지막 가지고 가는 날 손이 덜 가도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좀 드려봅니다. 네, 딱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저를 먼저 해보자. 내가 먼저 실천해보고 그게 퍼지면 그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이 통장님들께서도 좀 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고 그러시면 계속 고민해보시고 뭔가 풀어보시고 또 젊은 이장 아까 우리 막내 이장
전국 막내 이장 세운 것처럼 오히려 어르신이 젊은 친구 지켜보다가 이 친구를 이장을 시켜주고 회계를 총무를 딱 보면서 돈줄을 잡고 이걸 풀어나가면서 도전하시고 자꾸 존중해주고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존중해주시고 하다 보면 마을이 더 행복한 마을, 그런 마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 오늘 발표 40분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